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두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보통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 알트가 잘 간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잘 가긴 했지만 지금 다시 도미넌스가 오르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많이 내린 것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눌림목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잘 버텨주면 추가 상승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조정이 올 때 알트가 조금 더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봐야 조정이고 뭐 하락이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겁내거나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보면 알트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좀 식힐 필요는 있어요.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비트코인도 보면은 가격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형태지만 지표는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가서 일종의 하락 다이버전스 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지표를 계속 낮춰주면서 이게 지표를 죽여주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의 기간 조정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요. 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 중에 한번 언급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비트 스탬프가 가장 오래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봉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RSI라는 걸 볼 때 항상 이 RSI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과열이 됐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가 주봉에서 RSI 70을 돌파했을 때는 항상 이 지속적인 상승이 좀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RSI 70을 넘었는데 그 이후에 이만큼에 되는 상승이 더 이어졌고요. 여기서도 RSI 70을 넘은 다음에 이만큼이나 되는 상승이 더 이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RSI가 70을 돌파한 다음에 한 3, 4주간에 더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주봉상에서의 RSI를 70을 뚫는다는 건 굉장히 상승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추가 상승을 이어지기 위해서 주봉이 지금 횡보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오늘 요번 주 주봉까지는 좀 음봉이나 이런 게 나와주면서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요 정도로만 접근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계속 체크했던 게 뭐냐면, 저번 주에 이때 한번 70을 돌파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RSI가 70을 유지하지 못하느냐였는데 유지했어요. 더 올랐고 가격도 오르고 RSI도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2023년 4월 달에는 69.58 해서 못 찍었어요, 70을. 그리고 11월 달에도 68.82 해서 못 찍었단 말이에요. 7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70을 돌파했고, 이걸 2주 동안 유지했고, 3주째도 지금 어쨌든 RSI가 계속 70 위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알트들 역시도 지금 조금 눌림이 있지만 덜 올랐던 코인들이죠. 샌드박스도 지금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고, 뭐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전에 폭발적인 상승이 뭐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뭐 폴카도 마찬가지고, 네오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오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눌림목이 올 때를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수이의 TVL이 9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비이더리움 기반의 체인 중 4위에 등극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수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차트도 상당히 괜찮아요. 수위가 보면 수위 차트도 괜찮아요. 얘 보면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상장하자마자 계속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위를 보면서 뭐가 좀 생각나냐면 얘는 항상 이 앱토스랑 좀 커플링인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 앱토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주봉에서 하락이 엄청 있었던 다음에 이 주봉을 넘는 상승까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차트가 비슷한 게 블러거든요. 블러도 이렇게 업비트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수위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어쨌든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이렇게 그거 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돌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 여기 이제 790원대, 800원대 매물대까지만 좀 뚫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1000원 그리고 1500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위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정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1593만 달러에 대한 이더리움을 추가 인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빼는 건 그 홀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추후에 알트장이 또 왔을 때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요것도 아까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랜드도 다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이거든요. 그런 애들도 그래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비트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바이낸스에서 4,8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미국 내 XRP의 검색량이 이더리움을 능가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XRP를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 사실 이제 한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는 이 검색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심지어 이게 이더리움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건 미국 역시도 리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분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물론 손바뀜이라고 하는 게 꼭 올라서 손바뀜이 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오를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저 같은 홀더들이 팔아서 그거를 이제 미국 애들이 사면 손바뀜이 되는 건데, 그렇게 손바뀜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리플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저 같은 홀더들이 못 참고 손절하면 그걸 이제 미국 애들이 저가에 받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장세 속에서는 좀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말 나온 김에 리플을 좀 보면 어제 그 970원대까지 올랐고요. 거의 1000원을 뚫네 만에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이 좀 왔지만 뭐 아직까지는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서 뭐 좀 주봉상으로 좀 눌린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한들 대세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대를 하면 주봉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나왔고, 얘네도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정배열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이 갭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갭이.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뭐 단기평은 이렇게 뻗고, 그 다음에 뭐 중기평도 이렇게 뻗고, 그 다음 장기평도 이런 식으로 뻗으면서, 이게 이러한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지거든요. 그럼 캔들 가격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갔다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리플릭스 영상 찍고 할 때 막 악플 달고 뭐라 했지만, 리플은 그거 무시하고 쭉쭉 올라가서
기회를 놓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덜 매수했거나 하시는 분들, 막상 가격이 오르니까 리플이 이번에 좀 달라 보일 것 같고 그러신 분들 중에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눌림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뭐 750원에서 한 800원대 정도 여기를 좀 보는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데, 뭐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 오면 매수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적립식으로 적금 들듯이 천천히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 시기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수요도 공급을 넘어섰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이거는 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이자 확실한 신호다. 그래서 하루 만에 70만 신규 비트코인 주소가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이런 데이터는 가격 예측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주요 요소다. 왜냐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격도 같이 이 정비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주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차트랑 비슷한 건데, 이 상단 부분을 얘가 뚫으면 여기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여기 이제 한 1달러대 정도의 저항이 있는데, 1에서 한 1.2달러 그 저항만 뚫으면 사실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리플의 장기 차트를 항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차트인데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렴이에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돌파를 4년, 2024년이라 그러면 3년 4년인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 년이냐 했을 때 거의 한 5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크립토 시장이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65일 동안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 그 4배 플러스 알파 정도가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5년, 뭐 4년이라고 해도 이걸 4만 곱해도 16년이 되거든요. 그럼 주식에서 16년 동안 이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길게 횡보한 건데, 그걸 지금 리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렴 하단부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이 매물대를 굉장히 단단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이 힘은 리플이 아무리 시총이 크다 그래도 올릴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을 봐도 요걸 이제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비트스탬프에서 다시 요걸 지우고 보면 2017년에 이 시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뚫기 위해서 이만한 시간 동안 횡보를 했고, 그 매물대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이걸 뚫고 여기까지 보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2014년에 고점이 나왔고, 이거를 2015년, 2016년 동안 계속 모은 결과 그 다음에 2017년에 여기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이 훨씬 큰 비트코인 시총도 그렇게 보내는데 리플을 못 보낸다라고 하는 건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리또속 하지만 아닐 확률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리플릭스 영상도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좀 계속 찍었는데, 항상 반발이 많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발도 많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다라는 거예요. 리또속이라는 그 오명을 듣는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 횡보를 했다는 거,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횡보했다는 건 그 구간대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이제 말에 그 여기도 RSI 70을 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러한 평행 채널이 나온 다음에 이걸 위로 뚫었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뚫기만 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알트코인의 가격이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의 이 시총을 보면 이미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매물대를 잘 쌓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이러한 웨이브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7.4T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가면 좋죠.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엄청 그냥 뭐 경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약간 아까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MA100이랑 MA200, 그러니까 주봉에서 그 100 이동평균선과 200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다면 얘가 여기서 딱 마찰되고 맞닿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산을 하면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였다가 발산, 상승, 모였다가 발산하면 얼마나 올라갈까 이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크로스가 됐다는 게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져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성립이 되지 않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횡보를 한다, 뭐 이런 평행 채널을 그리면서 얘가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그럼 얘는 이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승장은 극도로 충동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여기서 뭐 에코프로가 그나마 선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에코프로의 일봉을 보면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게 정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그 주식 영상을 올린 적이 거의 없는데, 어제 올린 이유는 물론 코인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 외국인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을 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어제랑 1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주말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한번 시세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기관이랑.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다 팔아요, 얘네들이. 이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코스피 얘기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가 항상 이 월봉으로 보면 저점이 맞는데, 이 시행하는 시행일 기준으로 보면 저점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 빠진 달도 있다. 그래서 보통 그 저점이 나오는 기간을 보니까 뭐 한 27일, 그 다음에 이제 19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순에서 이쯤이죠. 그러니까 중순에서 말 정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말에 이러한 이슈, 그러니까 장이 열리지 않을 때 이러한 이슈를 터트린 다음에 그 주말 동안 소문이 싹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는 어제 이제 딱 올려놓고 오늘 쫙 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내가 뭐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 뭐 천천히 제가 월말까지 보고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중순에서 말 정도에 그때 분할 매수를 하던가,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가 12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공매도 폐지라는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통해서 이제 시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말에 좀 저점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부분이 그냥 노파심이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코스피나 이제 환율도 그렇고요, 되게 잘 방어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2,500대를 못 뚫으면 여기 이제 뚫고 지지하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차트상으로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계속 표시를 해놓는데, 이때가 이제 그 공매도를 금지했던 기간이에요. 보면은 뭐 2008년, 그 다음에 2011년,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 37%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10%가 떨어진 적도 있고 15%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얘도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뭐 이쯤에서 기준으로 잡고 그냥 여기로 잡을게요. 그러면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15%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30%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높아심의 이런 영상을 또 올리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